184페이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내리면요. 자, 일단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사건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경우의 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을 때 이거를 시행이라고 그래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시행이고요. 그리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게 이제 사건이라고 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부분집합 있죠. 예를 들어서 짝수니까 2, 4, 6이요. 그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사건. 이게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에 나오는 경우의 수, 가지수 있죠. 그게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이게 뭐를 했다는 거예요?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시행을 했는데 일어나는 결과죠. 그 결과가 전체 결과가 아니라 어떤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에서 6까지 나오는 것 중에서 2, 4, 6이라는 어떤 부분집합, 그게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는 3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합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합법칙은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동탄에서 대전으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 이게 버스예요, 버스라고 합시다. 버스를 타고 가는 게 A 사건인데 3가지. 그리고 전철을 타고 가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학생을 이제 상체를 잘라가지고 버스를 타고 하체는 전철을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게 뭐예요? A,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사건은 A 사건이고 아래 사건은 B 사건이라고 하면 상체는 이쪽으로 가고 하체는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위에 3가지, 아래 3가지, 이 2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3가지, 2가지 해서 위에 3가지를 하면 사건이 종료해서 사건이 종료된다는 엔터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2가지도 사건이 종료를 해요. 종료된 사건끼리는 서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185페이지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곱법칙이에요, 곱법칙. 자, 곱법칙입니다. 자, 곱법칙은요, 하나의 큰 사건 내에 작은 2사건 A, B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랑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곱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또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동탄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동탄에서 대전 가는 경우는 3가지예요. 그래서 A 사건,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는 2가지, B 사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부산까지 가야지 사건이 종료하기 때문에 하나의 큰 사건이 동탄에서 부산까지 가는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 A, B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는 곱법칙을 구해요. 곱법칙을 이용해요. 왜냐하면 사건이 여기 3가지가 했다고 사건이 종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까지 가야 종료해요. 그래서 3가지, 2가지 이렇게 돼서 곱해서 사건이 종료한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수진이랑 동건이가 뭐 어디에 도착해야 된다 그러면 수진이만 도착한다고 그 사건이 종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건이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따 예제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2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곱해준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밑으로 내려오면 수형도라는 게 있어요. 수형도 네모치시고, 수형도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빠뜨리지 말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문자 ABC를 일일로 나열하는 수형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수형도예요, 수형도. 꼭 아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 있잖아요. 퀘스천, 이 문제. 해답 말고요. 이 문제 잠깐 필기를 해주세요. 됐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거를 잠깐 가릴게요.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퀘스천이에요. 자, ABC 4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고 서로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하기로 하였다.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수용도로 구해야 되고요. 수용도로 구해야 되고, 자, 이렇게 ABCD라고 학생을 하고, 자기 시험지가 스몰 a, 자기 시험지가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A는 자기 A 시험지 채점할 수 없죠. 그래서 B 이렇게 놓고요. B를 채점할 때, 요 B는 B 얘가 채점했으니 A 시험지 채점할 수 있고, C 시험지 채점할 수 있고, D 시험지 채점할 수 있죠. 그래서 A 시험지를 채점한다 칩시다. 남아있는 거는 C, D인데, 여기 C 시험지 채점할 수 있어요. 자기 시험 채점 못하죠. 그래서 DC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B가 C 시험지를 채점을 하면, C 시험지를 채점하면 BC는 썼죠. 그럼 AD가 남았죠. 그러면 여기다가 AD 하면요. D가 자기 시험지 채점하잖아요. 그래서 DA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통해서 구한다. B가 D 시험지를 채점하면요. BD를 사용했으니 AC가 남죠. 여기 C 시험지 채점하지 못하니 AC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B 할 때, C 할 때, D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릴 테니까 잠깐 화면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됐죠? 맞추셨나요? 잠깐 안 맞추셨으면 잠깐 보시고 필기를 해 두십시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개념 익히기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풀어보세요. 필수예제 01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1번입니다.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1에서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를 한 장을 뽑을 때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요. 100을 12로 나눠요. 그러면 목이 8이 되죠. 그래서 8가지. 그리고 100을 13으로 나눠서 목이 7개, 7이 나와서 7가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0 이하에서 10이나 13의 최소 공배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뭐예요? 8 더하기 7 이렇게 더해져서 합법칙을 사용해요. 합법칙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이랑 13이 동시에 100 이하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2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내릴게요. 다 됐나요? 예. 자, 2번 설명할게요. 2의 배수랑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 그럼 100을 2로 나누니 50까지, 100을 5로 나누니 20까지죠. 근데 100 이하에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최소 공배수가 100 이하에 존재를 하죠. 최소 공배수가 뭐예요? 10이죠, 10. 그래서 10이 존재하는데 10을 100으로 나니까 10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건 합법칙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50이랑 20을 더해주고 겹치는 걸 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번 설명할게요. 3번이 중요합니다. 100과 서로 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래요. 그래서 100을 소인수 분해를 해요. 10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2승이랑 5의 2승이 돼요. 그래서 얘랑 서로 쏘려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전체 100에서 2번에서 구했잖아요. 그 60을 빼주면 답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02번 설명할게요. 필수예제 02번. 방정식이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1이에요.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요. 순서상의 개수를. 그래서 자연수라고 하니 다 1 이상이 있죠. 됐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은 팁이에요, 팁. 가장 크게 변하는 항부터 나열한다는 거죠. 가장 크게 변하는 항이요. 가장 크게 변하는 항이 뭐예요? Z죠, Z. 그래서 얘가 가장 크게 변하는 항이 Z예요.
Z가 자연수라고 했으니 1, 2, 3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4는 안 돼요. 12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Z가 1일 때 XY 순서상 구하고 Z가 2일 때 XY 순서상, Z가 3일 때 XY 순서상을 구하는데 Z가 3일 때는 XY 순서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3 더하기 2 해서 5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03번 설명을 할게요. 다항식을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잠깐 요거로 설명을 할게요. 다항식이라는 거는 그 항을 전개를 하면요. 요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이 가로처에 있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C, 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두 개를 곱해요. A를 선택하고 C를 선택한 게 AC가 되고요. A를 선택하고 D를 선택한 게 AD가 되고요. B를 선택하고 C를 선택한 게 BC가 되고 B를 선택하고 D를 선택한 게 BD가 돼요. 그래서 이 항의 개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하죠. 그래서 3 곱하기 3은 9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04번 되게 중요하고요. 04번을 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이에요.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어떻게 돼요? 요 3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2에다가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하죠. 두 개를 곱해서 12가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약수의 총합은 요 3승이면요. 2의 제로, 2의 1, 2의 2, 2의 3승까지. 그리고 3의 제로, 3의 1, 3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다항식이 어떻게 돼요? 이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 개를 곱하죠. 그거를 다 나열해서 더한 거랑 같죠. 이 나열해서 더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게 약수의 총합 공식이에요. 그럼 약수는 어떻게 구하냐? 2의 제로, 2의 3승이니까 2의 제로, 2의 1, 2의 2, 2의 3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2의 제로는 1이죠. 그리고 3의 제로승도 1이에요. 그리고 3의 1, 3의 2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 곱하기에 얘 곱하기에 얘 곱하기에 해서 약수제로를 개수를 개별적으로 구하고요. 약수의 총합은 당연히 뭐요? 이거 곱하기 이거겠죠. 그래서 2번 공식이 유도가 여기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위에 부분. 자,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360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의 1승이에요. 그래서 3 플러스 1, 2 플러스 1, 1 플러스 1 해서 24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60이랑 540의 양의 공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360이랑 540을 소인수분해해서 공통된 약수를 구해요. 최대 공약수가 180이 되고 180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그러면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2 플러스 1,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1번 필기를 해 두십시오. 됐죠? 3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3번 문제 보이나요? 문제 보이게, 예, 보이네요. 3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3번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360의 양의 약수 중에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이거는 약수의 총합 방법으로 구해요. 그래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면 약수의 총합 해볼게요.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의 3승이니까 2의 0승, 1승, 2승, 3승, 3의 2승이니까 0승, 1승, 2승, 5의 1승이니까 0승, 1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가 약수가 되는 거고 약수의 총합이 이렇게 되는데요. 2의 배수라고 그랬죠. 2의 배수가 되려면 요거를 선택하면 안 돼요. 2의 제로가 1이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 이것 중에 하나, 이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면 안 되고 요 3가지 그리고 요 3가지, 요 2가지 그래서 18이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드릴게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구하라고 해요. 2의 배수인 경우는 얘 선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 가지. 3의 배수가 되려면 얘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거를 꼭 풀어보시고 3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 필수예제 05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화면에다 나오게 됐네요. 자, 설명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A 도시에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위로 가는 경우, 아래로 가는 경우 있죠. 3이고 3이죠. 그래서 3 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하는 게 아니라 B까지 가야지 사건이 종료하죠. 그래서 3 곱하기 3. 그래서 곱법칙을 써요. 이렇게. 그리고 사건이 종료했죠. 엔터. 아래로 가는 거는 2 곱하기 3. 그래서 사건이 종료했죠. 종료한 사건끼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합법칙을 사용해요. 그래서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건이랑 수진이에요. 동건이가 수진이가 A 도시에 B 도시를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동건이가 위로 가는 경우예요. 동건이가 위로 가니까 세 가지 해서 9가지고요. 동건이가 위로 갔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수진이도 B에 도착해야 돼요. 수진이는 2가지, 3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진이 가는 경우 6가지, 동건이가 가는 9가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법칙을 써야 돼요. 그래서 54가지가 되고 그 반대도 똑같이 54가지가 돼요. 그래서 사건이 종료한 것들이 더하니까 합법칙이니까 더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지난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으니 동건이가 위로 가면 수진이는 아래로 가야 되고 동건이가 도착했다고 사건이 종료하는 게 아니라 수진이까지 도착해야지 사건이 종료한다. 그 개념, 합법칙 곱집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06번 192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영역에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요. 영역에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간접 인정 영역이 많은 것부터 영역에 색칠하기를 해요. 인정 영역이 많은 것부터.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E가 있어요. 서로 다른 5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은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으나 인정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인정 영역이 가장 많은 게 점이 아니라 면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A가 가장 많죠. 인정 영역이. 인정 영역이 가장 많은 것부터 색칠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C, D예요. C, D가 4가지예요. A는 인정 영역이 4개고 C, D는요 4가지가 아니라 3가지네요. 3가지. B는요 인정 영역이 2가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인정 영역이 많은 것부터 색칠하기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거는 왜 써드렸냐면 영역이 4개인데 색깔이요. 색깔이 6개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랑 영역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인정력이 많은 게 A니까 얘부터 칠해요. 그래서 5가지. 그리고 C는 얘가 칠했으니 4가지를 칠할 수밖에 없고 D는요, A씨가 칠했으니 3가지를 칠할 수밖에 없어요. B 입장에서는 인정력이 A씨라서 2가지가 칠해져 있으니 3가지 칠하고 이 입장에서도 AD가 칠해져 있으니 3가지를 칠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필수예제 07번 193페이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화면을 내릴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좀 변형을 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드릴게요. 자, 지불 금액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3개인데요. 예를 들어서 50원짜리 2개가 있으면 50원짜리 2개는 100원짜리 하나랑 같죠. 그래서 지불 금액이 겹치는 경우예요. 근데 지불 금액이 겹치지 않는 경우는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3개 이렇게 되는 게 지불 금액이 겹치지 않는 거예요. 지불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는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종류가 동일을 해요.
그래서 방법을 구하면 되죠. 방법이 뭐예요? 집을 안 하고 집을 하고, 집을 안 하고 집을 하고, 집을 안 하고 하나 집을 하고, 두 개 집을 하고, 세 개 집을 하고, 10원짜리 세 개 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고요. 집을 안 하는 000, 그거 하나 빼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지불하는 방법이고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불 금액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세 개. 이게 바로 발전예제 07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1, 012, 0123 이렇게 돼요. 지불 금액이 겹치는 경우는 방법의 수가 있고요. 경우의 수가 있고 금액이 있는데요. 방법이 금액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금액은 지불 금액 입장에서 보면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 준 거랑 지불 금액은 동일하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같은 걸로 취급을 해요. 근데 방법은요. 100원짜리 하나 준 거랑 50원짜리 두 개 준 거는 다른 경우의 수죠. 그래서 금액이 겹칠 때는 금액의 경우의 수가 방법의 경우의 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불 금액이 겹칠 때 1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처럼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에 0000 빼서 한 가지를 빼주면 돼요. 근데 지불 금액이 겹치는 경우에 금액의 수는요. 이거는 금액의 수를 구하는 거는 노가다뿐이 없어요. 노가다. 그래서 뭐요? 1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두 개, 이렇게 노가다 이렇게 뛰는 거죠. 10원, 20원, 30원, 그리고 50원 있네요. 50원 이렇게 5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하나 60원 이렇게 노가다를 띄어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면 이제 이 개수가 커지면 이 노가다를 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요. 자, 금액이 겹치는 경우에는 제가 잠깐 올릴게요.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가 겹치잖아요.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중복이 되는 경우는 100원짜리 동전을 50원짜리 동전 두 개로 환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줌마 아직 나 지불 안 했어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계산하는데 100원짜리랑 50원짜리 두 개가 겹쳐요.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 지불하는 거 50원짜리 두 개 지불하는 게 아줌마 입장에서는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다른 건 아니에요. 물론 방법은 다른 거죠. 그래서 아줌마 이게 겹치니까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할게요. 그래서 아줌마 100원짜리 줄 테니까 50원짜리 두 개를 환전을 해주세요. 아직 지불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작은 돈으로 금액이 겹칠 때는 환전을 해요. 그럼 100원짜리는 없어지고 50원짜리가 4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또 다시 금액이 겹치는지 보죠. 10원짜리 5개가 있으면 금액이 겹칠 텐데 10원짜리 3개뿐이 없으니 금액이 겹치지 않죠. 이제는 금액이 겹치지 않아요. 큰 돈을 금액이 겹치는 부분에 큰 돈을 작은 돈을 환산해서 금액이 겹치지 않게 한다고 하면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구한 방법이 금액의 경우의 수랑 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환전을 해서 방법의 수를 구해요. 그러면 이거 5 곱하기 4죠? 그리고 지불 안 한 거 1을 빼요. 그러면 방법을 구했지만 이 상태는 금액이 겹치지만 이 상태에서 금액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랑 금액의 경우 수가 같죠. 그래서 5, 4, 20, 마이너스 1에서 19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수예제 07번, 256번, 257번 꼭 풀어보십시오. 됐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것도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194페이지) 178번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오른쪽 그림의 ABCD 4개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서 좋으나 인정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요, 기존에 이제 인정 영역이 가장 많은 것부터 색칠하는 그런 방식이랑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얘기를 잠깐 필기를 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색칠하기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직수의 영향을 받지
색 종류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어떤 색이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대칭 구조의 경우에는 색 종류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얘가 이제 대칭 구조인 거죠. 그래서 대칭 구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대칭 구조 맞죠? 상하 좌우 대칭 구조예요. 이런 경우는 색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색 가지수에 영향을 당연히 받고 색 종류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C부터 색칠하기를 해요. C서부터 이렇게 색칠하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칭 구조라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C 인정 영역은 모두 두 개라서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C에서 시작해도 되고 D에서 시작해도 되고 B에서 시작해 A에서 아무 데나 시작해도 돼요. 일단 C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C에서 시작하면 C는 4가지고요. D는 뭐예요? C가 칠해져 있으니 3가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B예요. B. 이 뭐냐면 B가 여기 인정 영역은 아니에요. 점이라서 인정 영역은 면이 돼야 돼요. B가 만약에 C랑 같다면요. B가 C랑 같다면 A 입장에서는 뭐예요? 색 종류가 하나로 칠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A 종류는 3가지를 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B가 C랑 다르다면 A는요 2가지 색깔뿐이 못 칠해요. 그래서 B의 색 종류에 따라서 A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C에서부터 D 칠하고 이 마주보는 면이 있었을 때 B서부터 B를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B가 C랑 같을 때 이렇게, 그리고 B랑 C랑 다를 때, 그때 A가 B의 영향을 받거든요. 색깔의 종류에. B랑 C랑 같다고 하면 B는 뭐예요? C 색깔을 그대로 칠해야 되니 1가지예요. 됐죠? 그리고 B, C가 같으니까 A는 뭐예요?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고요. B가 C가 다르다고 하면요. B가 C가 다르다면 B는 C랑도 달라야 되고 D랑도 달라야 되니 2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B, C가 다르니 A는요 2가지를 칠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 2개를 더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대칭 구조에서만 생기는 현상입니다. 대칭 구조. 만약에 여러분들이 D에서 시작을 했어요. D에서 B 칠하면요. A에서 따져요. 마주보는. A가 D랑 같을 때, A가 D랑 다를 때. D에서 만약에 스타트 한다면 A에서 스타트를 한다고 칠해요. A에서 스타트를 하면 D에서 따져요. D가 A랑 같다면, D가 A랑 다르다면. 왜냐하면 D가 A랑 같을 때랑 D가 A랑 다를 때 B가 영향을 받죠.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182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182번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 5인 5개 원이 있어요. 이 5개의 원을 경계로 하여서 안에서부터 5개의 영역 A, B, C, D, E가 있대요. 서로 다른 3가지 물감이네요. 영역은 5개인데 물감이 3가지네요.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죠. 각 영역에 1가지 색만 칠할 수 있고 이어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3가지 물감을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물감 한 통은 A 영역만큼 칠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겠어요. 이쪽 끊으시고요. 자, A 영역의 넓이는 뭐예요? 1의 제곱 파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B 영역은요. 2의 제곱의 파이에 A 영역을 빼야 되죠. 그래서 3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면 이 영역은요. 5의 제곱의 파이에 D 영역을 다 D나 A, B, C, D 영역을 다 빼야 돼서 4의 제곱의 파이예요. 그래서 A가 한 통이라고 하면 1파이가 한 통인 경우고요. 10통이 있다 그러면 10파이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인트 칠하는 그 양을 계산을 한 거예요. 기억이. 니은은요. 이제 뭐부터 먼저 칠하냐면 2부터 먼저 칠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감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소진하면 소진할수록 경우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많이 칠하는 것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부터 칠해요. 그래서 2는요.
이제 물감이 세 종류라고 했으니 레드, 그린, 블루를 RGB라고 그래요.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이는요. 그래서 레드를 칠했다고 해서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9파이니까 9통을 사용하고 남은 거는요. 레드 한 통 남았죠. 이게 남은 물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D는요. R을 칠했으니 GB를 칠할 수 있죠. 그래서 두 종류가 되고요. GB 두 종류. 그린을 칠한다고 하면 D는 7파이니까 남은 게 그린 3통 이렇게 남은 거죠. 그리고 그린을 칠했으면 R이랑 B를 칠할 수 있는데 C는요. 5파이를 칠해야 되는데 R은 뭐예요? 물감이 하나뿐이 안 남았죠. 그래서 얘를 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를 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 C는 5통인데 B를 칠하니 블루가 5통이 남는 거죠. 그리고 B를 칠했으며 R이랑 G를 칠할 수 있는데 이 B 영역에는 3통이 있어야 되는데 R은 한 통만 남았죠. 또 그래서 R을 칠할 수밖에 없어요. 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린을 칠할 수밖에 없다. 그린이 몇 통 남았어요? 3통 남았죠. B가 3통이네요. 그래서 그린은 남은 거는 빵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A는 한 통이죠. 그러면 R이나 B나 둘 다 칠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